1961년 8월 25일 서슬퍼런 군사독재 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탄생했다. 63년 대규모 사업장인 금성사 노동조합을 비롯해 많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개발 독재 정권은 노동 3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68년 11월 대한조선공사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민영화 및 임시공 집단 해고의 전면 파업으로 맞섰다. 69년 9월 건국 이래 최초의 긴급 조정권 발동으로 투쟁은 끝이 났다. 노동운동의 암흑기였던 70년대 금속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선다. 80년 광주 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8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모든 산별 노조를 해산하고 기업별 노조로 강제 전환했다. 전두환 정권은 민주노조 파괴와 노동자 해고 등 모진 탄압을 계속했다. (87년) 시민의 힘으로 직선제를 관철한 가운데 6월 민주항쟁에 이어 노동자 대투쟁이 본물 터지듯 터졌다. 금속노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현대엔진노조를 시작으로 울산 지역의 현대그룹 노조들이 연이어 설립된다.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금속노련은 40만 조합원 시대를 맞이한다.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은 간부들에 대한 납치, 구속 등에 거세게 항의하며 3차례에 걸쳐 노조 결성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으며 이후 유령 노조 해체 투쟁과 삼성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대우조선 21살 청년 노동자가 가슴에 최루탄을 맞고 희생되는 등 노동자의 피와 투쟁으로 마침내 민주노조 설립에 이른다. 사측의 위장 폐업, 구사대 폭력 등 탄압이 극심한 가운데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다. 88년부터 이어오던 풍산금속노조의 단체교섭 투쟁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등 노조 탄압은 계속됐다. 금속노련은 89년 1월 노동탄압 분쇄 및 임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한국노총 및 한국노총 산하 산별 조직 중 최초의 5개 집회로 조합원 12,000명이 참석했다. 92년 노동자 임금 인상 억제 정책인 임금 가이드라인과 총액 임금제 저지 투쟁을 벌이는 등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도 앞장섰다. (96년 12월 26일) 새벽 국회는 노동법 개혁안 등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노동계는 날치기 노동법과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파업투쟁을 전개해 노동법 재개정을 관철하였다. 외환 위기로 많은 사업장이 휘청거리고 기아자동차 또한 부도 위기에 직면했으며 금속노련은 기아 협력업체 정상화 축구 투쟁 등 총력 투쟁에 나섰다.
사업장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었다. 현대전자, LG반도체의 구조조정 저지투쟁, 대우전자 빅딜 저지투쟁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현대전자의 구조조정 투쟁은 사명을 하이닉스 반도체로 바꾼 후 매각 저지 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새천년의 시작이었던 2000년 2월, 금속노련은 전국 대표자 대회에서 산별노조 추진을 결의하고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을 선언한다. 2001년 1월, 한국노총 4개 제조산별 조직과 함께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제조 노동자의 권리 확보에 나선다. 금속노련은 양대 노총과 함께 주 40시간제 탈을 쓴 휴일 축소와 노동시간 유연화 저지 투쟁을 벌였다. 투쟁은 1년여 가까이 이어졌으나 결국 2003년 8월 말 계약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2004년 이병균 위원장이 최저임금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금속노련은 양대 노총과 함께 노숙 투쟁 등 최저임금 77만 원 쟁취 투쟁을 전개했다. 마약 지침 철회하라. 2000년대 중반 금속노련은 현대 기아차의 바이백 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 근절과 도산 위기에 몰린 국내 자동차 부품사 구하기에 앞장섰다. 가장 전면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다. 제조 산업과 노동 현장의 위기는 계속되었다. 2005년 구성한 제조업 발전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합의문 채택 등 제조업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은다. 2007년 자동차 부품산업 근무 형태 변경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제조 현장의 야간 노동 근절과 노동 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로 또다시 구조조정 위협이 닥쳐왔다. 금속노련은 구조조정 대응특위 발족 등 조합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2009년 금속노련은 총력투쟁위원회 설치, 지도부 삭발 등 전 조직의 투쟁을 총괄 지휘했으며 총파업, 찬반투표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등 투쟁 기조를 이어간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으로 총파업은 전임자 임금 자율 쟁취 등의 기조로 전환된다. 현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2012년 8월 자동차 업종노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다. 2009년 MB 정권의 민영화를 막아낸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 2012년에도 수차례의 집행부 상경투쟁, 2,000명 규모의 2차례 조합원 상경투쟁 등 기나긴 투쟁 끝에 민영화를 저지했다. 2015년 3월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가 출범한 가운데 제조 공투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쟁취 등을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펼쳤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 1월 2대 지침을 조기 발표했으며 이에 2대 지침 천만 불복종 선언 투쟁에 돌입했다. 반드시 집합에 올립시다! 투쟁! 2016년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노동계 또한 노동계약에 맞서던 투쟁 대오로 민중 총궐기에 결합했다. 그리고 마침내 100만 촛불의 힘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이 상설연대체인 양대노총 제조연대로 출범한 가운데 제조산업발전특별법을 발의하고 법안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등 위기에 직면한 제조산업 살리기에 앞장섰다. 한국노총 산하 7개 제조산별이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연대회의로 확대 복원된 가운데 단체협약 해설집 발간, 일자리위원회 의안 제출 등 제조노동자의 권리 확보에 앞장서왔다. 현재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제조연대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8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20만 조직화를 결의한 금속노련은 조직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금속 노동자의 일터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현장에도 함께했다. (2020년) 포스코가 사내 하청사인 성암산업을 분할 매각해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하자 금속노련은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김만재 위원장의 열흘간의 단식, 145명 조합원 전원의 노숙농성 끝에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의 중재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금속노련은 제조연대 차원에서 송옥주 의원과 사업 이전 시 노동관계 승계에 관한 법률 제정 협약을 맺었으며 마침내 6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다. 금속노련은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창립 이후 금속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조직화에 매진해온 금속노련. 90년대 민주노총 출범으로 조합원 수가 급감하는 위기를 겪었으나 도약을 위한 조직화 사업을 멈추지 않았다. 2017년 금속 일반 노조를 설립해 조직 외연 확장에 나서는 한편 대기업 계열사 및 자회사, 협력업체 등 20만 조직화에 매진하였다. 2018년 포스코, 2019년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울산을 조직하고 2021년 1월 금속노련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를 구성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쳤다. 금속노련은 조직 확대 우수본부상을 도입해 매년 우수본부를 시상하고 있으며 2019년엔 한국노총 조직 확대 실천 우수회원 조합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창립 61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쭉 늘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속노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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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해줍니다. 화이팅!